넷플릭스가 최근에 발표한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제는 국뽕이 차오른다인데 아마 이 실적 발표를 보다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간단한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제 창업을 1997년에 했는데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렇게 또 457번째 참가자로 영상을 좀 찍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1997년 8월 29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래는 연체료 없는 DVD 배달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2022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시작한 것은 2007년이었는데요. 2011년에 DVD 배달 서비스를 이제 철수를 하면서 현재는 완연한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 서비스를 기업을 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냥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데 가서 넷플릭스 IR을 치면은 인베스터스를 위한 자료가 퍼블릭에게 공지되어 있습니다. 주주소환이 있습니다. Fellow Shareholders. 한번 보면은 주요 단어만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시작하는 게 스퀴드 게임, 우리가 오징어 게임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컨텐츠지만 넷플릭스 자체에서도 중요한 마일스톤을 지나는 컨텐츠로 인식이 된다는 게 이번 주주 소환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추후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2021년에 넷플릭스가 매출을 일으킨 게 300억 불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35조 원. 우리나라에서는 시가총액 한 2위 정도 되는 회사가 SK하이닉스가 한 30조에서 40조 원 정도 하는데요. 그 정도 이제 볼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년 대비해서 19%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62억 불로 7.4조 원, 전년 대비 35% 성장했고, 그리고 유료 가입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억 5천만 명이랬었는데 벌써 이제 2억 2,200만 명, 4분기 순증 증가 인원으로서는 83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은 기업이죠. 2021년 분기 손익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여러분께서 좀 잘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4분기 매출을 보면은 전년 대비 16% 성장한 77억 불입니다. 한 분기에 한 10조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치가 여기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 그 페이드 멤버십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2억 2천만 명 이제 누적으로 되어 있고요. 8.9%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제 안 좋은 점은 영업이익률이 이제 8.2%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높은 컨텐츠 구입 비용 반영이라고 회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 예상을 보면은 이게 22%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이유는 이 글로벌 스트리밍 페이드 넷 어디션이 보시면 이제 800만 명, 400만 명, 이제 150만 명 하다가 다시 800만 명으로 이르렀는데 내년에는 좀 다시 1분기에는 250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이게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순증 그 증가율입니다. 이게 이제 2017년부터 계속 왔지만 이제 이렇게 포캐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액추얼 넘버를 계속 이렇게 기입했습니다.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올랐던 거는 1,500만 명이 넘었던 이제 2021년 이제 1분기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저희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발발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850만 명, 근데 실제는 830만 명 이렇게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도 이제 예상을 좀 하회했고요. 그리고 22년에도 좀 이렇게 증가분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걱정거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그 꾸준히 계속 리니어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 7%, 10% 이게 무슨 뭐 거의 맞춘 듯이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18%, 20%.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러면 2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제 20%에서 19% 사이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약간 성장률이 좀 꺾인다. 그러면 이제 성장주로 카테고리로 분류된 넷플릭스 관점에서는 좀 좋은 그 흐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 저하의 주 요인이 강달러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만 해봐도 이제 뭐 한 1,100원 중반대에서 이제 후반대로 올랐으니까, 근데 그것이 영업이익률 자체에 2%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략은 또 좀 특이합니다. 환해지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비용과 매출을 일치시켜 가지고 이제 환해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콘텐츠 이제 구글에서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TV 쇼 중에서 검색을 많이 한 키워드,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검색을 많이 한 키워드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단 국뽕이 조금 차오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만 들썩들썩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였습니다. 넷플릭스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상위 10개 중에서 벌써 6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뭐 칸 영화제 초청을 못 받았다고는 하지만 뭐 벌써 넷플릭스가 2개나 이렇게 영화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보자고 하면요. 오징어 게임만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코리안 스릴러 스쿼드 게임이 뭐 나머지 것들 이제 보면은 이제 뭐 4억, 뭐 2억, 뭐 그리고 뭐 4억, 뭐 2억 시간 이렇게 되는데, 오징어 게임은 보시면은 고작 이제 first 이제 4week 만에 이제 이게 뭐 엄청나죠. 이제 16억 뷰를 이제 아워를 이제 시간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대되고 있는 게 여기 이제 머니헤이스트라는 이제 스페인 그 종이의 집이라고 하죠. 네, 종이의 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스핀오프로 런칭을 하려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한국 그 드라마 콘텐츠 제작 능력을 이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이 몇 장 되지 않는 주주 서한에 계속 이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놀랍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 네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빅 로컬 뷰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브라질이나 뭐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덴마크나 이런 데서 이제 자체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만들어서 그 나라 자체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여기 이제 IP를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비단 이제 예전에는 사실 넷플릭스에서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이 이제 미국 콘텐츠를 글로벌하게 이제 배포하는 그런 회사였다고 하면은, 이런 오징어 게임이나 이제 종이의 집 같은 그 다른 외국에서 자생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신기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저는 이런 회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매출이 아주 딱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익도 뭐 적자를 내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CAGR은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최근 4개년 동안 20.9%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분기로 가면은 약간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재무 현황을 보면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2021년에 이르러서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가 지금 플러스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속일 수 없는 건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시점이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영업 이름은 증가를 할 것이고 계속 플러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반면에는 이제 매출 증가율은 사실 뭐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뭐 30%씩 40%씩 매출을 계속 증가시키는 건 좀 쉽진 않죠. 근데 이제 20%도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유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보통 이제 P, 주가 수익 비율, 그리고 이제 PB, 주가 순자산 비율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약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P가 이제 600 정도 되는 거는 이제 지나치게 이제 고평가된 구간이었죠. 이제 46, 최근에는 이제 엊그저께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30대에 접어들었는데,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PE가 한 20에서 30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고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장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PB 자체에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02년도에 IPO를 했는데 상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은 연평균 38% 놀라운 수익률이죠. 뭐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이제 누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뭐 거의 한 560배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한 100만 원을 만약에 2002년에 넣었으면은 지금 한 5억 6천만 원 돼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현재 주가 현황을 보면은 만약에 지금 넷플릭스 주주분이라고 하면은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벌써 하루 만에 21%가 급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상당히 쇼킹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성장주에서는 이 정도의 급락은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뭐 설명드리기 전에도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충격과 공포다 이 그지 깽깽이들아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2011년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비디오 사업, 그 DVD 배달 사업을 종료한다고 했을 때 그때 거의 한 고점 대비 80% 단 이제 한 4개월 만에 이렇게 이제 폭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비디오 스트리밍이 사실 더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꾸준히 보여주면서 다시 정고점을 뭐 사실 그래프로 봤을 때는 쉽지만 그때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벌써 이제 1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고점을 회복하고 뭐 사실 이것도 지금 60불이지만 저희 아시죠? 현재 폭락해도 400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넷플릭스가 과연 지금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버려야 할 종목인가 그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장점은 계속된 유료 가입자 순증 그래서 이제 800만 명 분기에 800만 명이 꽤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지금 8%대로 떨어졌지만 뭐 내년 1분기 되면 다시 20%대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징어 게임이나 사실 종이의 집 같은 글로벌 컨텐츠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화 전력은 이제 점진적으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통화, 커런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만약에 한국에서 매출을 발생했으면은 그 매출한 그 금액을 다시 투자를 통해서 우리 오징어 게임이나 다른 이제 종이의 집 컨텐츠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통화 해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IP는 뭐 인터렉추얼 프로퍼티 라이스라고 해서 이제 지적재산권입니다. 예컨대 종이의 집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스페인 컨텐츠인데 이게 한국에서 재생산되면서 오징어 게임도 아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이제 오징어 게임은 당연히 2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가만히 놔둘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그게 생산이 되는데 그게 이제 파생의 범위가 많을 것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디즈니 경쟁사 디즈니라는 회사인데요. 계속해서 뭐 어벤져스 무슨 뭐 그런 마블 뭐 그런 거 만들면서 드라마도 만들고 보스베이비 계속 드라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성장주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회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OE라고 해서 여기 이제 밑에 써놨지만 Return on Equity입니다. 이제 자기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1년에 계속 30% 이상의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효율적인 기업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점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특히 미국 주식은 고위험 자산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장점에만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그렇게 투자를 하면 좀 곤란하고요. 단점도 리스크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매출 성장률이 아까 보셨듯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20%만 사실 유지해줘도 좋겠지만 그게 과연 계속 될 것인가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업이익률도 원래 계속 선형 증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다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이런 상태로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 수준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더 돌파해가지고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 같이 영업이익률을 뭐 3, 40%로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 계속된 챌린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이 과다되고 있죠. 상당한 레드오션입니다. 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뭐 애플 TV 플러스, 그 다음에 뭐 HBO 맥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웨이브, 왓챠 뭐 많죠. 이런 것들과의 과연 경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오징어 게임과 종이의 집 같은 이런 그 로컬 컨텐츠를 만들어서 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이제 플랫폼 기업에 다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런 회사들과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미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이거 비싸게 주고 보고 있습니다. 뭐 1인당 뭐 예컨대 뭐 한 14.8불 뭐 한 16,000원에 보고 있겠죠. 근데 이제 아시아로 온다고 하면은 이게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9.3불. 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더 쌀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인도는 뭐 GDP 자체가 그렇게 1인당 GDP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4불씩 내라고 하면은 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단가 자체는 낮아질 거예요. 다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에서 가입자 수를 증가시킨다고 하면은 2억 명이 지금 문제가 아니겠죠. 2억 명이 3, 4억 명 되는 것도 순식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장점도 단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슬라이드를 마치고요. 오늘의 영상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장점과 단점이 많지만 그래도 장점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앞으로의 그 영상 플랫폼에서 그래도 구글의 유튜브와 같이 자기만의 섹터를 그 바운더리를 잘 만들어 나갈 그럴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덕분에 좋은 점도 많습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마이네임 그리고 뭐 지옥 같은 좋은 컨텐츠를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여건, 영상 컨텐츠 제작 여건도 많이 좋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넷플릭스가 잘 될 수 있기를 뭐 마음속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투자는 그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더 냉철한 머리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